마시간 사람아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쇼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네, 황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국민 여론을 역주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민 여론을 역주행하는 행태다 이러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딱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정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먼저 김순례 최고위원이 복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순례라고 하면은 그 선거 때 네. 5.18과 관련해서 망언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손방망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막 뭐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복귀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 2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만원을 초청해서 간담회 같은 걸 했죠. 네. 거기서 뭐 5.18 유공자 분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자 당원권 정지 3개월, 굉장히 경미한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제명을 해라 라든지 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당원권 3개월 정지가 되었었죠. 네, 그래서 그 김순례 최고위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순례 최고위원이 막말을 한 것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는데도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묵살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 황교안 대표도 6월 5일인가 그때 막말, 무분별 막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네.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뭐 이건 그 예전 일이라서 그런가요? 사실 이 정도면 당직에서 다 이제 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실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막말을 제어할 어떤 마음도 없지 않는가 황교안 대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딜 봐서 엄정한 것인가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한 정미경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분이 오히려 세월호 들어갔다고 다 막말이냐 이런 식으로 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네. 아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끌어온 것도 화가 나는 상황인데 그 말을 하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매번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은 세월호 얘기만 하면은 막말이냐는 식의 정말 뭐가 문제인지 자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자유한국당의 본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응도 좀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댓글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8과 세월호에 대한 망언은 어떠한 이유라도 용서할 수 없다. 떠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망언을 옹호한 자들 또한 용서할 수 없다. 그들은 자멸할 것이다. 자멸다.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이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지만원, 김순례, 김진태 등등 5.18 망언자들 배우는 결국 황교안이었단 소리. 결국 황 씨의 이중성이 들통났군요. 찌찌찌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서 그런 막말을 제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분들이 참 정확하게 보신다고 생각 드는 게 그 황교안이 말로는 막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사실 어떤 조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막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대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런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대놓고 야당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일단 임명을 했으니 사실 야당을 무시했다라고 뭐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탄압이라고 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소리인데 탄압이란 것은 실제 탄압을 해야 탄압인 거 아닙니까? 네. 뭐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로 된 것은 뭐 진보 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최소한의 논리 구조가 없는 헛소리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킬 싸움이다. 이게 부적격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적격자라고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막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그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변호사법 위반 사안이 아닌데 그런 걸로 몰려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위증죄로 몰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사실 그게 둘 다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 눈으로 보니 온갖 결격이 지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시각이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아직 뭐 한 게 없잖아요. 시작한 게 없는데 벌써부터 탄압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캥기는 게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임명을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결격 사유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도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행태들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상당히 아랫 기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물갈이가 좀 이루어진다. 검찰이 적폐 세력들이 꽤 있었는데 물갈이 이루어지면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실제 그렇게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검찰 내에 있는 잘못된 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딱 보고 있다. 좀 뭐 캥기는 게 많으신 것 같으니 더 벌벌 떠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고 이런 걸 좀 비꼬는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에서는 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윤석열 때문에 쫄려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그래서 기념식장에서 잔 거라고. 네,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그 광주 수영 선수권 네, 대회에서 네.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 무법부 장관이었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네. 이건 황교안 대표가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걸 비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국민들께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소식을 말씀드리면 어떤 건가요, 이게? 네,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회담을 제의한 것도 오로지 국익만 생각한 결정이었다면서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회담에 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공격 관련해서 조속히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로 외교적 해결 이런 거에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외교적으로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 일본 빨리 만나야 된다. 뭐 국회 대표단 꾸려서 일본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네.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 적절하다가 39.2%, 너무 약하다가 33.8%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73%나 되는 국민들께서 적절하거나 오히려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네. 더 세게 해라.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 좀 자유한국당은 대체로 너무 세게 하고 있다. 빨리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국민들의 뜻은 다르다라는 게 이렇게 좀 여론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특이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보수층일수록 네. 너무 약하니까 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하니까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대책 없는 반일 감정파리 발언을 쏟아내면 외교안보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최근에 그 일본의 경제 공격이 있었을 때 광복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버릇을 단단히 떼줘야 된다 라면서 어물쩍 넘어가거나 좋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강경 대응을 해서 일본이 한국을 얕잡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방안이 지금 맞지 않나. 지금의 경제 공격 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대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상황 인식과 해법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이제 일본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게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은 과연 정신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여러 행태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망언이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